예, 1부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만났고요. 2부에서는 한국당 중진이죠. 유기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야당은 초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는데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 정기국회 보이콧 있을 거고요. 장관 회의만 제출이 있을 거고 국정조사, 특검 등등등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왜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선 의원 유기준 의원 나와 계세요. 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도 끝까지 고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임명을 결정.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혹만으로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선 안 되겠다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무슨 괴벨인지 참 그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오히려 의혹이 가득 찬 후보자를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하는 나쁜 선례가 되죠. 이것이 나쁜 선례다? 그렇죠. 예,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고 지금 그 가족들이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럼 한국당이 보시기에는 지금 청와대가 조국 장관을 임명한 데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그 대통령의 그 조기 대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지지층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이 이 정권 탄생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동업자 콩깍지가 씌워진 것이 아니냐. 위험을 감수했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옳지 않고요. 그 오만과 독선 발로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습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혹과 비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반대 여론까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요한 것은 이게 그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콩깍지라 그러셨어요. 근데 유 의원님? 네네. 예. 콩깍지라는 건 이제 사랑하는 사람 눈에 이게 잠깐 씌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국민의 반대 여론도 높고 또 의혹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또 지금 후보자 부인은 지금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럼 제일 큰 문제는 수사를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 장관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외에도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한 것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의혹이 얼마나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이 한두 개가 아니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는 점.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혐의가 그 가족 관계자들이 많은데 그런 그 혐의 사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정성 문제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조국 장관도 내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반대가 되죠. 장관이 장관 일을 하면 지금은 검찰이 검찰 일을 못하게 되고 검찰이 검찰 일을 하면 장관이 장관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리장이 비유하겠습니다. 요리장이 각 그 요리사들의 그 요리를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식당에 음식 솜씨가 향상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조리장이 요리사들의 음식을 검수하지 않겠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서로 먹으면서 평가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시너지가 안 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시너지. 근데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은 임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그 검찰개혁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일에 논리적이고 그 일이 윤리적이고 마지막으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 논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에 대해서 윤리적인 일이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당은 이제 강경투쟁을 해나가겠다 그러셨는데 조국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의견이 좀 모아졌어요. 정말 내시는 겁니까? 지금 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장외 투쟁도 지금 또 시작을 했고요. 예. 또 각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시작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서 네. 해임 건의안 제출도 있지만은 그 외에 그 국정조사라든지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조국 사태, 조국 임명이 그 어떤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지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조국 관계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았지만 지금 역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과정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면 그때가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때가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변곡점을 알리는 시점인데 이번에 조국 사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라든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변곡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지지율 변곡점이 될 거다. 그 말씀.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임안을 집중적으로 여쭌 이유는 뭐냐면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표 던지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건데 제적 3분의 2가 아니고요. 예. 제적 과반수일 겁니다. 과반수면은 발의가 가능한 것이고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이제 통과까지 되는 시스템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견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다 합쳐도 11명 정도가 더 찬성표를 던져야지 이게 해임안이 통과가 됩니다.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11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야당과 공조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대기가 된 것만 해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독주 또 대통령의 국민 여론과 관계없는 오기 어린 그런 정치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합종 연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정치에 있어서 변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외에 다른 당에서도 혹은 무소속 의원 가운데도 11명 정도는 찬성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지금 관측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바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상의 미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과정에서 정치인들도 또 국회의원들도 국민 여론의 변화, 국민 여론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 안 한 일도 아니겠죠. 가능 안 한 게 아니다. 11명 정도면.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나저나 유기준 의원님 지금 사선의 중진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이것이 정치 개입, 즉 과한 수사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 아니었습니까? 한국당은 그에 대해서 원칙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이게 뭐가 과한 것입니까? 그동안 수사의 진행 속도가 청문회 일자가 잡혀 있고 더구나 이제 조국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도구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 수사는 계속해서 국민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만일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100일 하에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수사가 아주 정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 잘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미 잘한다기보다는 예. 뭐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그 수사의 방향이 또 수사의 진도 이런 것들이 던져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50명 넘어요. 59명. 그분들에 대해서도 곧 소환해서 강도 높게 조사할 거란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은 아니 그걸로 그 한국당 의원만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근데 다른 여당 의원도 있고 예. 다른 정당 의원들도 있는데 그 한목에 다 몰아서 예. 이제 경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그 사건을 다 송치해서 이제 검찰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왜 타겟을 한국당 의원만 정해가지고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서 물론이죠. 한국당 의원도 예. 있고 반에 민주당 의원도 있고 다른 당 의원들도 있으니까 예. 검찰이 전체적인 이 사건을 예. 스크린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예. 소환이 필요한 게 소환을 할 것이고 또 수사를 어떻게 맞습니다. 하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죠. 맞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사실 경찰의 소환에 여당 의원이나 또 정의당 의원들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것이 탄압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예. 이제 경찰의 수사를 이미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검찰 수사는 이제 그 다시 방향을 정하고 뭐 이전 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그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수사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또 소환이 필요한 건 소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거기다 대고 왜 그 한국당 의원들을 몇 명을 거명하면서 예. 그 사람들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조금 생각이 너무 병조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그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은 경찰 아니고 검찰로 넘어가서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약간 대응책도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 때와 그때 예. 뭐 지나간 일을 회상을 해보면은 예. 그 선거제도의 개편이란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그걸 그 반대하는 제1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축구 경기를 11명에서 그 골키퍼 필요 없다고 10명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거를 나머지 8명 선수가 동의한다고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경찰 때와 비슷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홍준표 전 대표가요. 이번에 이 과정 쭉 거치면서 지도부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분은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저 좋을 거로 보고요. 우리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조국 임명 사태에 비롯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저도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시장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경제가 어렵고 안보도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세금을 올리고 건강보험료를 올리냐 이러면서 이게 경제가 바로 돼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야당이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더구나 이번 조국 사태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타고 있는 기름에다가 불을 더 끼얹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당이 파악하고 있는 민심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